지금 이 순간 AI가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한 반복 업무가 아니라 회계사가 스프레드시트를 짜고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개발자가 코드를 짜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오픈 AI가 GPT 5.4를 출시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기록한 숫자들을 보고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GPT 5.4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아직 실패하는지, 그리고 AI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 논쟁까지 지금 AI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시 속도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GPT 5.3 인스턴트가 나온 지 딱 48시간 만에 GPT 5.4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출시 직전에 그러니까 구 트위터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올 거야 라고 모호하게 올렸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죠. 이 속도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AI 업계는 마치 아무도 멈추지 않는 달리기 경주 같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유출된 보고서, 예측 시장, 직접 만든 벤치마크,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쓴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가득 찬 정보 환경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어디까지가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혼란이 불편하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지금 AI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GPT 5.4, 실제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컨텍스트 윈도우.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에요. GPT 5.4는 무려 110만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영어 기준으로 약 80만 단어에 해당하고 두꺼운 소설 몇 권을 한꺼번에 읽는 것과 비슷한 양이에요. 여기에 익스트림 사고 모드라는 기능도 추가됐는데 이건 AI가 답을 내놓기 전에 스스로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툴 서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API를 쓸 때 토큰 사용량이 47%나 줄었어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을 거의 절반의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벤치마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가 좀 충격적입니다. GTPVAR이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퀴즈를 잘 푸는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GDP,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44개 화이트 칼라 직종, 예를 들면 회계사, 재무분석가, 법률보조원, 마케터 같은 직종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를 AI에게 시켜보고 전문가가 AI의 결과물과 인간의 결과물을 보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직접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83%였어요. 즉, 100번 중 83번은 AI의 결과물이 인간의 첫 번째 시도보다 낫거나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GPT 5.1이 38%, GPT 5.2가 70.9%였으니까 세 버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AI가 퀴즈를 잘 푸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는데 인간 운전자보다 1km당 사고율이 낮아지는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진짜 된 거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AI도 지금 그 지점을 스프레드시트 한 장, 보고서 한 권, 코드 한 줄씩 조용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GPT 5.4 프로, 그러니까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이 GDP-VAR 벤치마크에서 일반 GPT 5.4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더 비싼 버전이 더 낮은 점수를 받다니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벤치마크 자체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프로 버전은 더 복잡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보다 연구 수준의 과제에서 강점을 보여요. 실제로 GPQA 다이먼드라는 박사급 과학 문제 테스트에서는 프로가 94.4%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어느 버전이 더 나은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울퉁불퉁한 성능, 즉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AI가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는 능력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이번 GPT 5.4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예요. 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AI가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입력하며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보고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의 영국 침공 역사를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AI가 스스로 웹을 검색하고 코드를 짜고 지도를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스스로 발견해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처리해요. 이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오스월드에서 GPT 5.4는 75%를 달성했는데 같은 테스트에서 인간의 점수가 72.4%예요. 그러니까 AI가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처음으로 인간의 평균을 넘어선 겁니다. GPT 5.2가 이 테스트에서 47.3%였으니까 단 두 버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기능이 우리 일상 업무에 접목된다면, 그러니까 엑셀 작업, 문서 작업, 프레젠테이션까지 AI가 화면을 보면서 직접 처리해주는 게 현실화된다면 그때가 진짜 업무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AI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환각, 즉 AI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문제입니다. 오픈 AI는 GPT 5.4가 이전 버전보다 환각률이 33%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인터넷 검색 없이 단독으로 사실 확인 테스트를 하면 아직도 GPT 계열 모델들은 40에서 47% 수준의 오류율을 보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틀렸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서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샘 알트먼, 오픈 AI의 CEO가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환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업무에서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정보를 자신 있게 말하는 AI를 그냥 믿고 써도 되냐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코딩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픈 AI 코덱스, 그러니까 AI 코딩 도우미가 이번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고 복잡한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를 한 번의 요청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스톡포트 카운티 FC라는 축구팀의 이번 시즌 순위 변화를 애니메이션 차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오고 코드를 짜고 움직이는 순위표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코딩의 98에서 99%를 AI가 처리하게 되면서 코드를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 개발자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직업 간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사가 개발 능력을 갖추고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하고 디자이너가 앱을 혼자 만드는 세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GPT 5.4는 GPT 5.3 코덱스보다 오히려 더 자주 하드 드라이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작업 중인 코드를 덮어쓰는 이른바 파괴적 행동을 저지릅니다. AI에게 컴퓨터 작업을 맡길 때는 실행 전에 반드시 백업을 해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모든 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머신러닝 과제 해결 능력은 12%에서 23%로 2배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오픈AI 내부의 복잡한 버그 수정 능력을 테스트하는 프루프 Q&A 벤치마크에서는 GPT 5.4 띵킹 모델이 오히려 이전 버전인 GPT 5.3 코덱스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델이 항상 더 낫지 않다는 거잖아요. 연구 수준의 문제 테스트인 크립트에서도 GPT 5.4는 겨우 20%를 기록했어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AI의 성능은 결국 그 분야에 얼마나 좋은 학습 데이터가 있었느냐에 크게 달려 있거든요.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AI 업계의 아주 핵심적인 논쟁이 나와요. 샘 알트먼이나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처럼 특정 분야의 데이터로 학습해도 결국 일반적인 지능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각 도메인마다 희귀한 전문 데이터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AI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픈 AI와 엔트로픽 사이의 갈등입니다. 엔트로픽은 원래 오픈 AI에서 나온 연구자들이 AI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런데 2026년 2월 미국 국방부가 엔트로픽에 접근해서
자율무기 개발과 국내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계약을 제안했어요. 엔트로픽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엔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엔트로픽 제품 사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 직후 오픈 AI가 그 계약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한다는 논리로요.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오픈 AI의 안전 기능은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고 쉽게 우회 가능하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오픈 AI 내부에서도 하드웨어 담당 리더가 이 군사 계약에 반발해 즉각 사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도 팔란티어라는 군사 데이터 분석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이란에 수백 개 타격 목표를 제안하고 좌표를 생성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안전을 외치던 엔트로픽의 모델이 이미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트로픽은 어떻게 됐냐면 창립 당시의 원칙에서 꽤 많이 후퇴한 모습입니다. 2026년 2월, 엔트로픽은 2023년에 스스로 만들었던 안전정책, 즉 위험 수준이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개발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어요. 다리오 아모데이는 상업적 압박과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극도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 돈 앞에서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도 엔트로픽의 매출은 연간 10배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웅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에 이제 진짜 영웅이 없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타협하고 각자의 논리로 그걸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 갈등에서 한 발짝 물러나 노트북 LM 같은 실용적 도구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GPT 5.4는 실제 업무에서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고, 컴퓨터를 스스로 조작하며 코딩의 대부분을 혼자 처리합니다. 직업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AI는 아직도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이전보다 오히려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파일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은 안전과 상업적 이익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타협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아닌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이겁니다. AI는 이미 여러분의 업무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지금 당장 AI 도구를 써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제미나이, GPT, 클로드 중 어느 것이든 일단 하나 열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AI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